좀 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대칭 차집합 관한 이야기입니다. 쌤 지금 쌤이 쓰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네. 듣고 나서 쓰셔도 돼요, 얘들아. 알겠죠? 왜냐하면 공간이 얼마만큼 차지할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총 4가지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대칭 차집합이 첫 번째고요.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A-B 합집합 B-A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살짝 변형해서 썼을 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 B 해서 이 바깥쪽 부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이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왜 알아두면 좋냐면 얘가 뭔가 특별한 어마어마한 성질이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와서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 대칭 차집합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 정의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 동그라미 동그라미 B를 했더니 이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제 새롭게 정의될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정의된 연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이해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A랑 A의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끼리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 그냥 대칭 차집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여러 번, 그래도 한 두세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요건 예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집합 A라고 하는 애가 원소가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PA라는 집합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원소가 X고요. 바 X는 A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조건 제시법을 보고 제일 먼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 우리가 원소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를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대문자를 쓰거든요.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그래서 여기에 대문자 X를 보고 집합이 원소구나 라고 판단을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에 포함되는 집합이 원소다.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이 원소다 라는 뜻이고, 자, 여러분들 집합 A가 이렇게 있죠. A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보면 공집합 맞아요? 원소가 1, 2, 3, 1, 2, 1, 3, 2, 3, 1, 2, 3. 아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8개거든요. 이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규빈 이해됐어요? 알겠죠? A라고 하는 애의 부분집합들 다 구해놓고 그 다 부분집합들 전체가 다 원소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입니다.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은 표현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죠? 표현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일단 잘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배수집합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 자, 여러분들 배수집합은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AK하고 자, 원소가 X입니다. 자, X는 K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죠. 예를 들어서 A2 그러면 얘들아 2의 배수죠.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무한집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3 그러면 3의 배수 3, 6, 9, 12 땡땡땡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배수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배수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최소공 배수 그렇지. 뭐일 때? 교집합. 그렇지. 배수집합은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교집합. 알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A, M, M의 배수 교집합 A, M, N의 배수가 A, P라고 한다면 이 P가 M과 N의 최소 공배수였다.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자 A2 2의 배수랑 교집합 A3 3의 배수의 교집합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 뭐야? 6 6의 배수라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조금씩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얘들아? 약수집합은 뭐냐면 배수집합이랑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AK X가 어서 와요. X는 K의 양의 약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A6이면 6의 양의 약수가 뭐예요 얘들아? 1, 2, 3, 6. 1, 2, 3, 6이죠. 맞아요? 근데 이 약수집합은요 보통 아이들이 봐봐 배수는 무한집합이잖아. 그지? 근데 약수는 유한계거든요.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수집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약수를 다 구해놓고 그냥 푸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 뭐라고 할까요? 10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10의 약수 1, 2, 5, 10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약수집합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교집합이라고요, 교집합. 알겠죠? 교집합입니다, 얘들아. 오케이? 자, 교집합이고, 자, 약수집합에서 M의 약수, N의 약수, 그래서 P의 약수가 돼요. 약수집합에서 이 교집합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최대공 약수. 그렇지. N과 N의 최대공 약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18 교집합 A24라고 한다면 18의 약수랑 24의 약수의 교집합은 최대공 약수 몇이에요? 6의 약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배수집합과 약수의 집합은 둘 다 교집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얘들아. 알겠죠?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뭘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교집합. 그렇지.
교집합의 개수에 의하여 얘 때문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에서 물어보는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자 봐봐.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맞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좀 밑에다 그려보면 A 이 바깥쪽이야 얘들아. 맞죠? 합집합의 여집합이 이 바깥쪽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크다면, 최대가 된다면, 맞죠? 여기 바깥쪽이 제일 크다면 요만큼 합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내 말 이해되니? 얘가 커지면 합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이 작아지면, 자 여러분들 요 밑에다 쓰면 합집합 공식을 좀 써보면 합집합이 작아지려면 여기가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빼는 게 많아야 작아지겠죠. 맞지 얘들아? 합집합이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돼요? 최대가 돼야 되죠. 가장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거꾸로 이 부분이 작아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합집합은 커져야 될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합집합이 커지려면 교집합은 뭐 해야 돼? 작아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모든 최대 최소는 여기서 결정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도 커지고, 얘가 작으면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진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어떤 걸 묻든 간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교집합이 가장 뭐 할 때? 클 때. 언제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교집합이 가장 클 때 언제였어? 다 겹칠 때. 포함관계. 그렇지, 다 겹치는 거니까 포함관계일 때. 집합 A와 집합 B가 무슨 관계? 포함관계일 때라고요. 두 집합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20개, 집합 B의 원소가 30개라면 이 작은 게 큰 거 안에 다 들어갔을 때,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언제야? B 안에 A가 다 들어가는 이런 포함 관계일 때 교집합이 가장 커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가 최소냐? 선생님 최소값은 생각을 두 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두 번. 첫 번째,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서로소를 생각해야 돼. 서로소. 서로소를 생각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소라면 합집합이 A 더하기 B가 돼야 돼. 맞아요? 뺄 게 없죠. 서로소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둘이 더했는데 전체보다 크면 돼, 안 돼? 네. 안 된다고. 이해됐죠? 얘가 전체보다 크다면 교집합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전체보다 크다면, 알겠죠? 우리는 A 합집합 B가 뭐랑 같을 때? 전체랑 같을 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됩니다. 봐봐, 교집합이 작으면 합집합이 크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합집합이 가장 클 때가 언제야? 전체랑 같을 때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집합이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A-B가 뭐래요 얘들아? 공집합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식에 대하여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을 조금 정리해 볼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알겠죠 얘들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을 때 봐봐. 그냥 지금 식정리 안 하고 간단하게 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뺐는데 공집합이 됐죠. 결국에는 이 A-B가 뭐라는 뜻이에요? A. 그렇지. 바로 똑똑해. A라는 뜻이에요. A에서 A를 뺐으니까 공집합이 됐을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무슨 관계야? 서로. 오호, 그렇지.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딱이잖아. 서로 소니까 이 형태가 나와야 돼요.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집합 A, 집합 B가 이렇게 서로소인 관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들아? 자, 주어진 식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A 교 B는 공집합입니다. 맞죠? 니은 A는 B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자, 디귿.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디귿. A-B는 A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리을. B는 A의 여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얘도 맞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은 A의 여집합을 색칠해 보셔도 돼요. A의 여집합을 색칠하면 이 색칠한 부분 안에 B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 예제 2번은 집합 A는 0, 1, 2죠. 요 집합 PA를 여러분들 해석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원소는 X예요. 근데 라지 X를 보고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A에 포함되는 집합을 원소로 갖습니다. A의 부분 집합.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PA라는 집합은 자, 중괄호. 오케이? 아니면 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고. 이 원소 나열법을 어떻게 쓰냐? 요 A의 부분 집합을 다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공집합 0, 1, 2, 그 다음에 0, 1, 0, 2, 1, 2. 맞지 얘들아? 지금 그냥 쭉 다 쓸게요. 1, 2, 3이야. 이만큼이 원소입니다. PA라는 집합에. 맞습니까? 부분 집합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래서 이해됐어요? 해. 고마워요. 0, 1, 2죠. 갑자기 1, 2, 3이 왜 튀어나오는지 나도 잘 지금 잠깐 정신줄 났나봐요. 그죠? 소은아. 아니 반응해 주는 거 좋은데 선생님이 정신줄 났나봐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니? 아이 뭐 거기까지는 그냥 아니에요 쌤 하고 절레절레 해도 괜찮아. 소은아. 대답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자, 이렇게 됐지 얘들아? 자, 이걸 가지고 보기를 보는 거야. 1번. 자, PA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합니다. 얘는 원래 포함을 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공집합 기호는
PA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생긴 애는 PA 안에 들어있습니다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번 맞죠? 그 다음에 4번. 1,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PA에 포함됩니다. 얘가 틀렸죠. 자, 여러분들 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자. PA의 부분 집합이 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요 왼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1과 2죠. 선생님 밑줄 친 거 중에 1과 2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4번 틀렸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기 5번을 해석 잘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 봐봐. 집합 A는 PA의 원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봐봐. A가 뭐야? 요 A를 바꿔보면 돼. A가 어딨어? A는 얘네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지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생긴 애는 PA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5번도 맞았어요. 이 문제 4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제 3번 이어서 그냥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수집합이네요, 얘들아. 그죠? 배수집합. 자, 뭐라고 써있냐? N 가로 열고 A2 교집합 가로 열고 A3 합집합 A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 밑줄 친 이 부분만 보자. 알겠죠? 이 부분을 괄호가 있는 합집합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가 배수집합이든 약수집합이든 교집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겠죠? 이 안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N A2 교집합 A3 맞죠, 얘들아? 합집합 A2 교집합 A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고. 조금 얘가 몇이게? A 그렇지. 6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합집합 얘네 줄은 뭐게? 그렇지. A10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간단하네.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도 합집합 원소 개수 공식 알잖아. A6 더하기 A10 마이너스 뭐야? A 교 B 6 교 A10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여기 또 교집합 나왔잖아. 얘가 뭐야? 6과 10의 최소 공배수 몇이야? 30 그렇지. A30이라고. 이렇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00 이하의 자연수라며, 얘들아. 100 이하의 자연수 6의 배수 몇 개인데? 16개. 맞아요? 10의 배수 몇 개야? 10개. 맞아요? 마이너스 30의 배수 몇 개야? 3개. 그럼 몇 개야? 이렇게 해줄 거야. 배수집합. 이해됐죠? 교집합을 신경 쓰면서 보면 돼요, 얘들아. 알겠지? 이제 4번 할게요. 어느 학급 학생이 35명을 대상으로, 자, 일단 학급 전체가 35명.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축구 A라고 합시다. 알겠죠? 35명. 26명. 자, 그 다음에 B 뭐라고 할까요? 농구 19명.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문제 좀 쉽다, 그죠? A,
교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 최소. 이해됐죠? 자, 한번 구해보자고. 그냥 가볍게. 자, 최대값부터. 최대값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포함관계라고 했죠. 작은 게 큰 거 안에 다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최대값 19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알았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겠지 얘들아? 얘네 둘을 더해서 얘보다 큰지 보는 거야. 자, 둘이 더하면 45점. 얘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소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최소가 돼. 자, 그러면 26 더하기 19 마이너스 A 교 B가 전체 35가 돼야 된다고요. 알겠니 얘들아? 따라서 최소값 몇이야? 10이라고요. 최대값 19, 최소값 10.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집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알겠니? 자, 일단 봅시다. 명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대로 5가지 파트를 조금 나눠서 봅시다. 명제와 조건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은 쌤이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명제인지 조건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을 구분을 한다면 자, 명제는 뭐예요, 얘들아? 그 참과 거짓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지.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명제를 확인했으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명제의 참과 거짓은 쌤이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였어요? 조건을 내놓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또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네, X값이 결정되면서 참과 거짓이 구분된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확인했다면 조건에 7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어. 걔가 뭐야? 조건을 따라다니는 애. 조건 하면 얘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어떤? 뭐라는 거야?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 여러분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되고 조건은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집합이 뭐였냐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조건 확인을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바로 밑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랑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니? 자, 기억! 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2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5x 마이너스 1 플러스 y다.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수연아? 조건. 그렇지, 조건이죠. 자, 디귿 새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으면 A-C는 B-C보다 작다. 명제죠. 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참이죠. 네. 참이죠. 이거잖아. 이것이 지금 A가 B보다 작으면 A-C는 B-C보다 작다. 양변의 같은 수를 빼도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8의 약수는 13의 약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입니다. 무슨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3 더하기 8은 10이다. 명제죠. 예. 얘도 거짓인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비읍 직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맞아요. 얘도 명제예요. 무슨 명제? 참. 참인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가지가 모두 명제입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제
조건, 특히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 장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관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자, 부정을 한다. 뭐예요? not P입니다. 맞죠? P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쌤이 교재에다가 대표적인 부정의 형태라고 해서 오른쪽에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만, 얘들아, 자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자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입니다. 둘이 부정관계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렇지, 또는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드모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작다의 부정은 그거나 같다. 그렇지, 크거나 같습니다.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아니면 부등호를 부정할 때는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없으면 생기고 있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합에서 교집합을 부정하면 뭐예요?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합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입니다. 알겠죠? 교집합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좀 잘 이해를 못할까봐 쌤이 이 말로만 좀 할게요. 얘들아 알겠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또는 Q라고 하는 애를 부정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P 또는 Q를 부정하면, 자 어떻게 된다? P의 여지, 미안, not P. 그 다음에 또는을 부정해서 뭐가 돼요? 그리고 not Q 이렇게 된다는 거. 또는까지 같이 부정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근데 저기 앞에 있는 내가 내 귀를 또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물결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너. 하여튼 그냥 앞에 있는 그 물결 있잖아 6번에. 어. 근데 저거 그러니까 이게 쌤이 좀 타이핑을 잘못 친 건데, 이걸 부정하면 이렇게고, 응. 근데 얘를 부정한 거는 이렇게 돼버렸어. 쌤이 오타야 이게. 미안해요. 뭔 소리예요? 6번. 그러니까 P 또는 Q의 부정은 이거야. 알겠지 얘들아? 얘랑 얘가 부정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랑 부정관계인 거지. 알겠죠?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야. 쌤이 이제 오타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알겠죠? 동그라미 7번도 뭐야? P이고 Q를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알겠지 얘들아? not P 또는 뭐가 돼요? not Q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오타가 조금 있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짝수의 부정은 뭐예요? 홀수. 홀수. 그 다음에 음수의 부정은 양수. 양수 또는 0. 음수가 아니다니까. 자 그다음에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 알겠죠? 실수에서.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부정하면 모두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 해서 여러분들 부정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알았지 얘들아? 다시 얘기하면 6번과 7번은 오타가 난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보시고, 자 예제 3번, 예제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선생님이 밑줄 치는, 동그라미 치는 부분 어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정을 찾을 거야. 알겠죠? 부정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친 네 부분을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x는 마3보다 크다. 그리고
5 맞습니까? x는 4 이하입니다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쌤 밑줄을 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 이하입니다 라고 간단하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명제 P이면 Q이다 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명제 P면 Q이다라는 건 뭐냐면 뭘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얘들아. 조건은 각각이 명제가 아니죠. 근데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자 뭐예요? 앞에 있는 얘를 가정, 뒤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결론.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조건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요거였어요 얘들아. 자 P, X는 1이다 맞죠? Q, X 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각각이 조건이잖아 맞지 얘들아? 자 이제 요걸 가지고 P이면 Q이다를 만들면 X가 1이면 X 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명제는 뭐예요? 참이라는 거. 알겠죠? 반대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도 만들 수 있죠 얘들아. Q이면 P이다.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뭐예요? 거짓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얘는 왜 거짓이야? Y. 그렇지. 뭐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이 마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레예요. 거짓임을 보이는 예. 발레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쉽단 말이야.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포함 관계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자, P이면 Q이다가 뭐이면 참이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어떤 관계? 가정이 뭐예요? 결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는 집합 P가 원수가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집합 Q는 진리집합이 1과 마일이야. 맞아요? 그래서 P는 Q 안에 들어가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는 P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맞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제를 만드는지나 참거짓을 구분할 때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은 항상 진리집합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은 워낙 잘 나오죠 여러분들 집합에서부터 해서. 맞죠? 얘도 이제 또 포함관계 아마 얘기하는 걸 텐데 자 볼게요. 예제 2번. 자 조건 P는 절대값 x-k가 3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P를 좀 정리해 보면요. X는 3 플러스 K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보다 크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그리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보다 크고 3 플러스 K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P야. 그럼 Q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안에가 색칠되어 있고 밖에가 색칠이 안 되어 있을 때 등호를 안 달아주는데 둘 다 색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호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3 플러스 K는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 플러스 K는 20 이하고요. 맞니?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면 K는 13 이상 17 이하가 됩니다. 알겠죠? 최대값 17, 최소값 13 더해주면 3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번째, 역과 대우자. 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역대우는 뭐 간단하게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자, 여러분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다를 만들 수 있죠. 맞죠 얘들아? 그 다음에 각각의 명제들 있죠? 가정과 결론은 뭐예요? 부정하시면 not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 둘끼리도 무슨 관계? 역이라는 관계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쌤이 얘기했지만 이 대각선끼리의 관계죠. 이 대각선끼리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우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명제가 주어져도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자,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잖아.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명제와 그 대우는 어때야 돼요? 정해져야 돼요. 참 거짓이 항상 뭐예요? 같다고요. 그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같다라고 해야죠. 성립한다는 말은 좀 애매하잖아요. 얘들아. 자, 같아요. 항상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잘 짱구를 굴려보라고. 자,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게 잘 안 되면 진리집합을 찾아서 포함관계를 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잡하거나 원소가 너무 많거나. 알겠지 얘들아? 그럴 때는 뭘 사용해? 대우를 사용하자고. 명제가 복잡하고 혹은 진리집합이 복잡하면 그 대우는 간단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간단한 명제는 대우를 구했을 때 좀 더 복잡해진다. 헷갈리고. 알겠죠? 그러한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우를 이용해서 뭐도 해요? 증명도 하잖아.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기에는 경우가 너무 많거나 주어진 명제를 증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대우를 구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얘들아?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20, 30, 40.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요. 여러분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봐봐. 그냥 간혹 조금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는 건 얘들아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뭐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이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맞죠 얘들아? 역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서로가 참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P와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죠. 맞니 얘들아?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진리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두 진리집합 P, Q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은 거 찾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봐봐요. 1번 A제곱은 0이다. A는 0 이상이다. 맞아요 얘들아? 자 이렇게
얘는 참, 얘는 거짓. 그런 건 아니죠. 맞니 얘들아? 그리고 진리집합도 달라요. 얘는 진리집합이 0밖에 없죠. 얘는 0 이상이면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시면 AC는 BC, 그 다음에 A는 B. AC랑 BC가 같으면 A랑 B랑 같다. 얘는 거짓. 맞아요? A랑 B랑 같으면 얘는 참. 이렇게 되잖아요. 2번도 아니에요. 맞지 얘들아? 3번. 3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B, C가 0이면 AC는 0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는 뭐예요? 거짓. 그렇지. 이렇게는 참. 참이죠. 얘도 아니네요. 맞습니까?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B, C가 0보다 크면 A제곱은 0보다 크다. A, B, C가 0보다 크면 A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는 참이죠. A, B, C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A, B, C가 부호를 떠나서 셋 다 0이 아니야. 셋 다 0이 아니어야 0보다 커진단 말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얘는 참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뭐예요? A제곱이 0보다 크면 A, B, C는 0보다 크다. 얘는 모르죠. 거짓이야. B랑 C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얘들아? 그럼 4번도 아니네요. 또 5번 한번 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A는 B는 0이다. 아이고 얘는 둘 다 맞죠. 얘 진리집합이 A는 0, B는 0이잖아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5번만 참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얘들아. 예제 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P가 뭐라고 되어 있냐?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포함되어 있다. B 교집합 C 안에.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제, 역, 대우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건데 자, 이 명제부터 보자 얘들아.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야. 그렇지. 거짓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A가 B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A가 B랑 C의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알았죠? 자, 그러면 명제는 거짓. 자, 그 다음에 역은요. A가 B와 C의 교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A는 B 안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이죠 얘는? 왜요? 참. 자, 얘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볼게. 역을. 알았지 얘들아? 자, 이거죠. B랑 C의 교집합 안에 A가 있으면 A는 B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거짓이었으니까 대우도 뭐야? 거짓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거짓, 참, 거짓을 보시면 되고요. 알겠지 얘들아? 자, 이어서 예제 4번까지 그냥 쭉 볼게요. 예제 4번은 자, 집합의 연산을 보고 얘들아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알겠죠? 자, 첫 번째 P-Q는 공집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P는 Q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R 교집합 Q는 R입니다.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R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Q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P도 R도 둘 다 어디 안에? Q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P랑 R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와 얘의 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만큼 좀 Q를 좀 크게 그릴게. 알았지 얘들아? 이 안에
P가 들어있고요. R도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P와 R은 포함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니? 근데 겹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겹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자, 이 상태로 보면 P이면 not Q이다. P는 not Q 안에 들어가요. 틀렸죠? 자, 2번 Q이면 R이다. Q는 R 안에 아니죠? 3번 Q는 not P이다. Q는 not P 안에 안 들어가죠? 4번 not R은 P이다. 4번도 틀렸죠? 맞지 얘들아? 5번 not Q면 not P이다. 자, 5번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보려고 하지 말고 헷갈리면 대우 찾으라고요. B는 Q 안에 들어갑니다. 그림이든 뭐든 복잡하거나 헷갈릴 것 같으면 대우를 찾아버리자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들아?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얘기합시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데 얘들아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 방향을 판단하는 거였잖아. 맞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맞아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뭐야?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이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이렇게잖아.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진리집합이 뭐하다? 같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우리가 이 전까지 했던 유형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볼 건데 알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볼 건데 생각해야 되는 게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참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판단하는 것만 해줄 수 있으면 돼. 복잡하게 보지 말자고 얘들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제일 대표적인 문제 예제 1번이잖아요 얘들아. 보여요?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니야? 필요 충분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나오면 이거잖아. 자, 예제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 맞아? 그럼 뭐야? P, Q, 필요 조건이지만 얘는 참이지만 P이면 Q이다는 뭐다? 거짓이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이 화살표 방향을 판단할 수 있냐 이거야. 자, 일단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어야 되잖아 얘들아. 자, 기억 볼게요. 네. P 절대값 x 플러스 1은 5, Q x는 4.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까지 생각해. 헷갈릴 수 있어? 자, Q이면 P이다는 참이고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고 그랬죠? 진리집합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찾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4 또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예요. 알겠지? Q는 진리집합이 뭐예요? 4죠. 그러면 Q가 P 안에 들어가죠. P는 Q 안에 안 들어가죠. 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지? 그냥 참 거짓을 판단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실수거든요. 봐봐. 문제를 읽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걸 찾을 거야. 자, P이면 Q이다 거짓이죠. 거짓이라서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버릇처럼 거짓 틀린 거야 하고 그냥 지워버리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이 버릇처럼. 알았죠? 우리가 거짓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이니까 답이 아니야 라고 그냥 걸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들아. 그 경우 조심하세요. 알았죠?
이건 알면서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봅시다. 기억 맞고. 자, 니은. 자,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Q. X, Y는 0이 아니다죠. 맞아요? 자, 그럼 요것도 잘 봐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X, Y는 0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렇지, 거짓이야. 이렇게가 거짓이야. 이해됐어요? X, Y는 0이 아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얘는 참 이렇게. 이해됐어요? 헷갈리죠? 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얘가 진리집합이 뭐냐면 요거예요. P의 진리집합은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다야.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도 0이 아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알았지 얘들아?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진리집합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P 어떻게 돼요? X가 Y보다 작고 Z보다 작아요. Q는 Y-X Z-X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보자. 이거는 뭐예요? P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야. 그러면 걸러요. 우린 P면 Q이다가 거짓인 걸 찾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 한번 보자. 리을 뭐예요?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Y랑 뭐가 돼요? 같대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게 P고요.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에요. 맞죠? 자, 이거면 이거 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이죠. P 여기 보면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잖아. 네. X가 3, Y가 0이라고 해봐. 둘이 똑같잖아. 그죠? 근데 3, 0이면 0이 안 되잖아. 거짓이야. 자, 그 다음에 얘 X랑 Y가 모두 0이다라는 뜻이죠. 둘 다 0이면 둘이 같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자, 예제 2번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이제 예전에 집합할 때 한번 얘기했으면 좋은데 보자. 요걸 보시면 돼요.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있어야 이 문제가 좀 수월해요. 합집합, 얘랑 얘를 합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둘 다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P-R의 여집합이 공집합. 이게 첫 번째. 자, 이 부분 정리하면 뭐예요? P 교집합, R은 공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Q 마이너스 P도 뭐예요? 공집합. 이해됐어요? Q 마이너스 P가 공집합이라는 건 Q는 P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이해됐니?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시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P랑 R은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수야. P랑 R은 이렇게 서로수 관계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P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Q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거지. 자, 보시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P가 Q 안에 들어가요? 아니죠? 자,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면 P이다. R이면 P이다. 아니죠? 3번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죠? 4번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뭐예요? Q는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가 참이죠. 4번. 맞아요? Q는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어서 예제 3번까지 볼게요. 여러분 예제 3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또 부등식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양수 A, B에 대하여 자 조건 P부터 P는 선생님 이거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요. 마이너스 A랑 A 사이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Q는 자 얘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와 3 사이 얘가 바로 Q입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애는 자 뭐야 x 마이너스 b의 제곱 크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지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하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얘들아.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맞니 얘들아? 이렇게 보여? 이 상태에서 x 마이너스 b로 묶으면 x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공통으로 묶은 거야 이 항에서. 자 그러면 근이 b 마이너스 2죠. 그럼 b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야 b보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b 마이너스 2 b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이해됐어요? 해로 표현하면 x는 b-2보다 작다 또는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r을 해석 잘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해한 거 맞죠? 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p이면 q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그러니까 q이면 R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수직선을 좀 나타내보자 얘들아. 자, 일단 뭐부터? P부터. 마이너스 A A 맞아요? P는 Q 안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4 3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중에 B-2 B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얘들아 B가 이렇게 되면 좋거든? 맞지? 근데 B가 양수라 그랬어. B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2 이렇게 B 이렇게 그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R 안에 들어가려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A부터 따져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이상 맞습니까? 그리고 A는 3 이하 맞니 얘들아? 그럼 A는 자 이거 풀면 뭐야? A는 4 이하죠. 맞죠? 4 이하이면서 3 이하이다. 맞니 얘들아? 그럼 몇이야? 최대값? 3이죠. 연립이잖아. 4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네. 최대값 3이죠. 네. 자, 그 다음에 B는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맞아요? B-2는 3 이상. 맞니 얘들아? 그럼 B는 뭐 이상? 5 이상이죠.
그럼 최소값 몇이야? 5. 5 이상이잖아. 네. 최소값 5 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들아 이 부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요 R 해석하는 거 잘 눈여겨 보시고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들 알겠죠? 팁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기억나죠? 많이 얘들아? 자, 여러분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빼요. 거짓임을 뭐해라? 보여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가정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 차집합을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결론된 거. 그래서 P, Q 이 부분이 P가 Q 안에 다 들어가야 참인데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짓이다 이거죠. 그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 차집합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쉽건 어렵건 필요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할게요. 알겠지? 두 번째 모든과 어떤에 관한 명제입니다. 모든과 어떤 이 부분은 시험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부등식과 같이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아마 중단원에 모든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부등식을 이용한.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모든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만 성립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례를 하나라도 찾아보자고요. 알겠니? 모든은 진리집합이 전체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예시를 단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어떤은 여러분들 어떤은 뭐였어요?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야. 그지 얘들아? 그래서 성립하는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고 그랬어. 자, 이거를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특히 부등식에서 어떤이 나오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큰 어떤 x에 대하여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얘가 참이라면 이라고 했단 말이야. 어떤 에 대하여.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봐봐. 얘를 만족하는 어떤 x 단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면 된다. 얘와 얘에 뭐가 존재하면 된다? 교집합이 존재하면 된다라고 했었어.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돼. 0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모든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작다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존재하면 돼. 얘가 얘보다 뭐 하면 돼요? 크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어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표현된 것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자, 마지막 하나. 아유 기분 좋겠다. 마지막 하나라. 천천히 하자. 하얀만요? 뭐? 하얀만.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명제하면서 빠진 거 딱 하나 있었잖아.
세 번째 뭐 빠졌었어? 쌤이 설명한 것 중에 에라이 마지막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알겠죠? 3단 논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거입니다.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알겠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P이면 R이라도 뭐다? 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3단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있고 맞죠? 그 다음에 Q가 R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라면 P는 당연히 R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3단 논법을 얘기합니다. 알겠니? 근데 3단 논법은 문제로서 접근을 하면 선생님 딱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배우. 그렇지. 주어진 모든 명제의 뭐다? 대우를 찾아라. 첫 번째가 대우 찾기였어. 맞아 얘들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중복된 조건끼리. 맞아요? 뭐해라? 연결해라. 화살표를 전부 다 연결하라고 그랬어. 연결이 이쁘지 않아도 전부 다 연결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었냐면 화살표를 따라서 갈 수 있으면 뭐다? 참이다. 화살표를 따라 갈 수 없으면 거짓이다. 화살표를 따라 도착 가능한 여부만 확인하시면 돼요. 도착이 가능하면 참이고 도착이 불가능하다? 그럼 거짓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명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세 가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제까지 조금 풀어보면 좋은데 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단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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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